어떤 증상들이 동반되는 건가요? 이 성인을 기준으로 이제 전립선의 그 크기는 한 밤알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게도 불과 20g 정도밖에 되지 않냐 굉장히 작은 기관인데 이 전립선이 바로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하게 됩니다. 방광이 결국 우리 오줌 보잖아요. 소변을 저장하는 곳이다 보니까 증상이 당연히 전립선에 문제가 되면 소변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요. 소변을 이게 배출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이제 배뇨 증상과 소변이 방광에 찰 때 느끼는 저장 증상으로 우리가 두 개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배뇨 증상으로는 일단 소변 줄기가 약하게 나오는 이제 양뇨가 있을 수가 있고요. 배뇨 시작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연뇨가 있을 수 있고 또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한 느낌이 안 드는 이런 잔뇨감이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저장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본다고 느끼는 빈뇨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은 하루에도 낮에도 한 8번 이상을 이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도 이제 소변을 보기 위해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을 깨게 되는 야간뇨 같은 증상, 그리고 또 소변이 한번 마려우면 참기 어려운 절박뇨 같은 증상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빈뇨나 야간뇨 등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 잠을 잘 때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환자분은 항상 피곤하고요.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면서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이 더 악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겪게 되고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이런 열대야에 묻어있는 이런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돼서 아마 지금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은 더 힘든 계절을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네, 이렇게 잠자는데도 굉장히 많은 방해를 하고 평상시의 삶의 질도 굉장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동반돼야 될 것 같은데 꼭 치료를 해야 되겠죠? 누구나 병원 가기 싫죠, 그렇죠? 병원 가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사인 그쵸. 저희들도 병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무서워요. 않거든요. 맞아요. 괜히 네.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응급질환이 아니면 막연하게 우리가 병원을 가는 걸 거부하게 되거든요. 이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도 상당수가 병원을 가는 걸 굉장히 망설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전립선 비대증을 이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변이 방광에서 충분하게 다 배출되지 않으면서 배출되지 않은 소변들이 결국 고여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결석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방광 자체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더 위쪽으로 콩팥 쪽으로도 신우신염이나 신우신염 같은 신부전 같은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 외에도 전립선 자체도 급성 전립선염 같은 추가적인 또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한 질병입니다. 네, 그렇다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결석이라든지 염증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런 게 전립선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비대증이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지만 비대증 자체가 암이라기보다는요. 더 염려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 환자분의 증상이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똑같이 빈뇨,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느낌이 있고요. 야간뇨, 밤에 자다가 똑같이 소변을 자주 보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분명히 전립선 비대증이랑 전립선 암은 병의 경중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네. 암이잖아요. 암은 훨씬 더 위험한 질병이고 실제로 뭐 전립선 암이 악성암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뭐 생명에도 위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도 더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또 전립선 비대증이고요. 이 전립선 암이 이제 생긴 것을 모르고 나중에 전이가 된 다음에야 이제 암을 진단받은 경우도 있으니까 더욱더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전립선에 생기는 또 전립선 비대증 외에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만성 전립선염이거든요. 이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소변 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등이라든가 아래 그 사타구니 주변에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고 있다면 이건 또 전립선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서 이런 전립선 비대증을 생활 관리를 잘못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지 이렇게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을 하고 이렇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병 자체가 소변을 자주 보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불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변을 자주 보게끔 만드는 음식들을 피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뇨작용이 있는 차나 이제 커피 같은 걸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야간에 한 7시 이후에는 아무래도 물 섭취를 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음주, 제일 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음주는 소변을 자주 보고 싶게끔 만들 뿐더러 염증 자체도 잘 일으키는 게 바로 술이기 때문에 음주를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소변을 당연히 너무 오래 참는 것도 방광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또 2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이 감기에 걸린다면 감기약을 처방받기 전에 반드시 의료진에게도 본인이 원래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다라는 거를 먼저 표현해 주시는 게 꽤 중요하고요. 자, 그것보다도 더 쉽게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소변을 볼 때요. 앉아서 소변을 보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가 합병증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방광에서 소변이 충분하게 다 배설되지 못해서 고여서 문제를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앉아서 소변을 보게 되면 요도 가락근이 좀 더 자극이 돼서 더 많이 충분하게 소변이 배출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방광에 고여서 남는 소변량이 적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결석이라든가 뭐 신우신염이라든가 방광염 같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분명히 적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전립선염 그리고 뭐 전립선 그리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 환자분들에게 또 한 가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전거 같은 거 타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부위가 전립선 부위가 안장 같은 데 압박이 앉게 되면 압박이 되면 오히려 이게 혈액순환 장애가 돼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만 피할 게 아니라 방바닥 같은 데도 오래 앉아 있는 거는 당연히 피하는 게 좋겠죠. 앉더라도 좀 더 뭔가 쿠션 같은 걸 놓고 생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환자분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뭐 증상을 들어보니까 일단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좌욕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실 때도 그렇게 뭔가 알기 같은 것도 만져지고 하면 좀 덜컥 겁도 좀 나실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남성의 상당수가 실제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50대 이상 남성의 50%, 60대 이상 남성의 60%, 70대 이상 남성의 70%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의 남성분들이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고 계신 건 분명히 맞는데요. 이게 앞서 제가 이제 환자분의 상담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립선 비대증이랑 전립선 암이랑요. 만성 전립선염도 증상만으로 보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지금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닌지를 확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확진을 위해서는 일단은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소변 검사를 해서 일단은 감별을 하는 게 일단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전립선 비대증이 제일 높은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보통 이제 비뇨기과에 가면 뭐 전립선 마사지라든가 아니면 양약 처방 위주의 치료를 하는데 이게 치료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증상 완화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정도의 목표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방에서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연구도 활발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한약 복용을 합니다. 이게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이제 남성 호르몬의 결국은 부족 증상이거든요. 결국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 그러니까 즉 성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정력을 좋게 해주는 한약을 먹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한약을 먹으면서 일단은 콩팥 그리고 방광의 기능, 전립선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전립선에 이제 염증이 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염증은 반드시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소염제를 먹어서 이 전립선의 염증은 잘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실제로 소염 효과가 뛰어난 약침을 이 전립선 주변으로 주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전립선 주변의 염증, 전립선의 염증이 잘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소염 약침 같은 치료를 같이 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한 가지를 더 이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미골추나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꼬리뼈를 교정하는 치료거든요. 우리 뭐 허리가 아프고 하면 이제 추나 치료 받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똑같이 이제 전립선 비대 환자분들도 추나 치료를 하는데 이때는 다른 부위를 추나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꼬리뼈를 교정하는 추나 치료를 받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남성 생식계를 지배하는 이런 비뇨 생식계에 관련된 모든 성신경이 바로 골반 아래 꼬리뼈 쪽에서 분지가 돼서 생식계 쪽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꼬리뼈 쪽에 뭔가 이상 변화가 있고 변형이 있게 되면 이것 자체도 이제 성기능을 떨어뜨리고 전립선 비대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교정 치료도 의외로 이런 전립선 환자분에게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제가 앞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서 검사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맞는지 아니면 전립선염인지 아니면 전립선 암인지를 먼저 한번 판별해 보시고 그다음에 치료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